세계 최강 바둑 인공지능을 꿈꾼다. 일본의 대표 인공지능 딥젠고가 한중일 최고수들을 상대로 왕자의 게임을 벌인다. 딥젠고는 1세대 최강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 젠을 시작으로 딥러닝 기술을 접목시켜 단기간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다. 2016년 3월 고바야시 고이치 구단과의 세적 접바둑 딥젠고의 패배. 2016년 7월 주혜연 구단을 상대로는 2점 접바둑에서 쾌승. 2016년 11월 조치웅 구단과의 대결. 호선으로 도전한 끝에 1승 2패를 기록. 딥젠고의 가능성을 증명했다. 2016년 말 딥젠고가 온라인 사이트에 등장. 49일간 프로와 아마추어를 상대로 1622국을 소화한 딥젠고는 1316승 81.1%의 높은 승률을 기록. 놀라운 성과를 달성한다. 베일에 쌓인 한 달의 시간. 딥젠고는 얼마나 강해졌을까? 딥젠고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딥젠고와 한중일 최고수들이 벌이는 왕좌의 게임. 월드 바둑 챔피언십. 네, 한중일 각국 정상 3인과 인공지능 딥젠고의 월드 바둑 챔피언십입니다. 자, 오늘 해설을 위해 아주 특별한 분 모셨는데요. 작년 알파고와 대결로 전 세계를 들썩이게 했었던 이세돌 구단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로운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일본에서 개발한 딥젠고라고 하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조치훈 구단과의 세판은 봤는데요. 나머지는 기회가 좀 닿질 않아가지고 보질 못했습니다. 네, 이 온라인에 등장한 딥젠고, 이 조치훈 구단과의 대결한 딥젠고보다 더 업그레이드 됐다는 평이 많던데요. 이 대국을 봤던 정상급 기사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인터넷상의 대국은 초속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번 대국은 3시간, 각자 3시간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인터넷상의 그 기력, 그 실력만을 보고 판단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베일에 쌓여있는 딥젠고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월드바둑 챔피언십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대회 정보부터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 대회는요. 일본 기원에서 주최 주관하고요. 일본에서 대결이 펼쳐집니다. 대국 방식이 풀리그인데요. 풀리그 동률의 경우에가 참 재밌죠. 뭐 2자 동률은 뭐 결승전 형식으로 네. 치르면 되고요. 3자 동률 경우에는 역 토너먼트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플레이오프에 가면 초속기가 되지만 풀리그에서는 각자 3시간에 1분 5회가 주어지거든요. 사실 그것도 재밌습니다. 플레이오프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승부일 수 있는데요. 조금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죠. 그렇습니다. 자, 우승 상금 총 3천만 원이 주어지는 큰 대회입니다. 3천만 엔이죠. 예. 네, 한국에서는 박정환 구단, 중국에서는 미위팅 구단, 일본에서는 이야마 유타 구단이 출전을 합니다. 박정환 구단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그렇죠. 한국 랭킹 40개월 연속으로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뭐 사실 깨지기도 쉽지 않은 그런 기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미위팅 구단은 중국 내 선발전을 통해 선발이 됐다고 하던데요. 네, 뭐 자국 랭킹 2위이기 때문에요. 이 선수도 뭐 이미 증명이 끝난 선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야마 유타 구단은 세계 랭킹 33위에 랭크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세계 대회를 출전을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랭킹이 떨어지지 않았나. 하지만 뭐 자국 랭킹은 압도적 1위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 7대 기전을 뭐 다 우승을 했기 때문에요. 일본 최초죠. 그렇습니다. 대단한 3명의 기사가 출전을 하고요. 딥젠고는 작년부터 얼굴을 비치기 시작했는데 4개월마다 도전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놀랍죠. 2016년도 첫 대국에서는 3점 접바둑을 패했습니다. 고바야시 고이치 구단에게요. 그 이후에 몇 개월 후죠. 4개월 후인가요? 조혜연 구단에게 2점 접바둑은 이겼고요. 네. 그러니까 한 점이 넘게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빠른 속도고요. 그 이후 또 한 4개월, 한 3, 4개월 후에 조치웅 구단과 이제 호선에 네. 대국을 벌린다는. 야, 정말 그 몇 개월 사이에 한 점, 2점이 느는 거예요. 그것도 1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조치웅 구단 상대로. 놀라운 기록인데 더 놀라운 것은 2월에 이제 국내 바둑 사이트 타이즘에 등판을 해서요. 1,600판을 넘게 뒀고요. 승률이 81%를 기록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제 정상급 기사와의 승률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이 중요한데 여기는 지금 정확히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네. 또 초속기와 오늘처럼 그렇죠. 오랜 시간이 주어지는 건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대진 결과가 정해졌다고 합니다. 일단 한국의 박정환 구단 기준으로 첫 판은 이야마 유타, 딥젠고, 리위팅 이렇게 순으로 대결을 펼치게 되죠. 저는 사실 처음 첫 대국을 딥젠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네. 또 승부적인 그런 걸 보자면 그 마지막 삼국제 두는 것이 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뭐 다르게 뭐 생각하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네. 뭐 첫 판이나 세 번째 판에 딥젠고를 만나는 네. 것을 이세돌 구단은 좀 네. 기대를 하셨군요. 아무래도 첫 대국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딥젠고가 사실상의 데뷔전인데 거기서 좀 첫 대국을 했다는 의미가 좀 생겨서 그렇고요. 아무래도 마지막 판은 좀 딥젠고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있고요. 저는 대진 결과 어제 나왔을 때 사실 이국의 딥젠고랑 대결을 하게 됐잖아요. 첫 판은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지막 판은 좀 두려움에 좀 피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원체 대단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은 그렇게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역시 세 번째 판이 승부로 봤을 때는 세 번째 대국한 선수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 1회전은 박정환 구단과 이야마 유타 구단이 대결을 펼치고요. 중국의 미위팅 구단이 인공지능 딥젠고와 대결을 하게 됩니다. 두 판 모두 중계를 해드릴 텐데요. 자 어제 대진 추첨 결과와 함께 전야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현장부터 다녀와 보겠습니다. 월드바둑 챔피언십 현재 일본 오사카에서 대결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소리만 들어도 시끌벅적한데요. 자, 대진 추첨식이 역시 꽃 아니겠습니까? 네. 작년에. 예.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딥젠고 개발자 가토 히데키 모습도 보이고요. 미위팅, 이야마 유타, 그리고 우리 박정환 구단까지. 정말 꽃을 달아서 그런지 꽃미남이에요. 네. 조치은구단의 모습도 보이고요. 조치훈 구단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지금과는 좀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어쨌든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요. 네. 농담 반 진담 반 딥전고를 응원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근래에 일본에 갔다 와서 조치은구단을 어떻게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제가 좀 여쭤봤는데요. 조치은구단은 아무래도 인간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심리적인 면에서만 잘 관리를 한다면 인간 쪽이 우세하다는 게 늘 조치훈 구단의 얘기였는데요. 자, 이렇게 빨간 카드를 고르면서 대진이 정해졌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로봇이 직접 나와서 딥젠고 로봇이 나와서 추첨을 하면 더 좀 멋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대국에 앞서 기자회견도 있었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수들이 좀 1번을 피하고 싶다. 딥젠고와의 대결에 1번을 피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아무래도 했다고 이제 해요. 승부적으로 보자면 아무래도 첫 하는 것이 조금 힘들겠죠. 아무래도 힘들겠죠. 네. 그렇지만 의미는 남다르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 지금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이야마 유타 구단이 우승하기를요. 네, 일단 일본은 제가 첫 세계대회 우승한 곳이기도 하고요. 상당히 좋은 인연이 있는데 이번 대회도 열심히 해서 팬분들의 응원에 좀 보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대국은 한국 시각으로 10시 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과 이야마 유타 구단의 모습인데요.
지금 이렇게 대국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뒤에 있는 대국이 더 관심을 아, 갖게 예. 될 것 같아요. 자, 박정환 구단의 흑번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자, 풀리그는 모든 대국 각자 3시간의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박정환 구단이 인터뷰하는 모습이 참 수줍게 참 겸손한 기사라고 봐야겠죠. 네. 예. 그리고 그 웃을 때 볼이 좀 호빵맨처럼 돼야 된다고 할까요? 그 웃음이 참 매력적인 것 네. 같아요. 자, 이번 대회를 앞두고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요. 사실 이세돌 구단이 작년 알파고랑 뒀을 때는 준비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준비라기보다는 좀 오판을 했죠. 음. 뭐 자만이랄까. 뭐 사실은 좀 저의 부족함이 좀 잘 드러난 그런 대국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때와 좀 비교를 해본다면 제한 시간이 이 대회는 1시간이 더 늘어난 거죠. 그런데 이제 3시간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게 그 정신 자세가 오판을 일단 했기 때문에요. 네. 알파고에 대한 그런 오판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승부가 갈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자, 박정환 구단의 흑번, 이야마 유타 구단의 100번입니다. 두 기사는 상대 전적 그동안 4번 있었는데 2대2 타이를 이루고 있고요. 선수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속기전에서 아마 이야마 유타 구단이 2승을 거두지 않았나 그런 걸로 기억이 드는데요. 네, TV 바둑 아시아에서 1승, 또 농심배에서는 한 판씩 주고받았고요. 그리고 아까 박정환 구단이 일본에서 좋은 기억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네. 2011년 후지집의 준결승에서 두 기사가 아. 만났네요. 거기선 또 승리를 했고요. 두 기사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대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기회가 그렇죠. 주어지질 않았죠. 이야마 유타 구단이 아무래도 세계대회를 출전을 좀 많이 하지 않았고요. 또 그렇게 성적이 좋지도 못했어요. 자, 정한 구단이 네, 첫 수를 소목에 착수를 했습니다. 일단 이야마 유타 구단과 박정환 구단, 이세돌 구단이 봤을 때는 어떤 기풍의 기사들이라고 보시나요? 사실 이야마 유타 구단 상당히 공격적이고 좀 뭐랄까 창의적인 그런 바둑을 두는 기사인데요. 근래는 솔직히 약간 컨디션이 그다지 좋지는 않아 보여요. 네. 예. 박정환 구단이야 뭐 만능이죠. 만능형이죠. 하지만 이야마 유타 구단 뭐 스타일 그런 쪽으로 흘러간다면 굉장한 또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기사입니다. 네. 박정환 구단은 현재 40개월 연속 한국 랭킹 1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2005년에 입단을 해서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 금메달 2관왕, 이러면서 특별 구단 승단을 했어요. 그리고 2011년 6년 만에 세계대회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자, 초반이 좀 특이하죠? 백이 지금 보시면 소목을 2개를 했는데요. 네. 뭐 보통 소목을 저쪽으로는 많이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이죠. 보통은 이쪽으로 이렇게 소목을 많이 하는데요. 예, 이렇게 소목을 많이 펼치는데요. 지금은 이쪽으로 했다는 것은 이제 뭐 화점이라든지 두었을 때는 뭐 중국식을 좀 뭐랄까 막는 그런 전략적인 수법일 수도 있고요. 소목이 이렇게 지금처럼 되어 있을 때는 중국식을 잘 사용하지 않는군요. 그렇습니다. 중국식을 한다면 그냥 뭐 백이 뭐 날을 짜든 혹은 눈목 짜든요. 둔다면 너무 딱이거든요. 네. 보통 이제 화점에서 이런 날일자 모양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모양이 많이 나오는데 소목일 때 이렇게 벌려지는 건 좀 기분이 나쁩니다. 아무래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네. 굳힘에 있어서 소목에서 굳히는 게 훨씬 더 단단하죠. 아무래도 집으로 봤을 때
조금 더 화점에서 날을 짜가는 것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요, 사실은 여태껏 그렇게 뭐 배워왔고 그렇게 두어왔습니다만은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네.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의문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초반에 대한 새로운 그렇죠. 견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기사들이 인공지능 바둑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한다고 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초반이 사실 알파고 같은 경우를 본다면요, 초반이 사실 인간이 좀 따라가기 힘든 그럴 정도로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인간이 초반을 계산으로 둘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 인공지능이 감각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산 대 인간은 감각, 계산 대 감각인데 누가 더 좀 유리하냐, 초반을 좀 잘 짜갈 수 있냐, 결론이 조금씩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산이 그래도 유리하더라. 인간의 감각이라는 게 뭐 그렇게 지금 수준에서는 그렇게 신뢰할 만하지 않더라. 신뢰도가 좀 떨어지더라. 사실 그렇게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초반이 오히려 좀 인공지능이 좀 두기가 어렵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간혹 보면은 인공지능 입장에서 좀 유리할 거라고 하는 끝내기나 아니면 사활 그렇죠. 부분에서는 또 실수가 등장하기도 아주 해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게 오히려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전판을 다 보고 좀 부분에 있어서는 놓친다라는 얘기도 그렇죠. 있던데요. 그것이 의외로 어렵습니다. 끝내기나 사활 이런 것이 의외로 어려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요. 자, 이게 3시간짜리이기 때문에 네. 사실 속도가 느릴 뿐이 없겠죠. 특히나 초반에 있어서의 중요성이 최근에는 더 두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3시간짜리 바둑이라면 초반의 중요도는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초속기 바둑에서야 사실 엎치락 뒤치락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3시간짜리는 한 번 밀리면 끝까지 쭉 밀릴 수 있기 때문에요. 조금 쇠설판으로 좀 뭐 그렇게 진행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쪽으로 네. 자, 이렇게 뒀는데 보통은 이런 식이죠. 그렇죠. 이렇게든 뭐 이렇게든요 많이 두는데 조금 색다른 포진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일본 기사들이 이렇게 두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이렇게 두는데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걸쳐가서 자, 이 뜻은요 단순합니다. 뭐 가령 뭐 이렇게나 뭐 이렇게 둔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싸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이쪽으로요. 뭐 이런 식이든 좀 뭔가 이용을 하겠다는 거죠. 네, 이용을 하면 도움이 되나요? 그렇죠. 뭐 이런 식이든 뭐 해서 이쪽을 공격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기본적인 건요. 이게 좀 어려운데요. 이렇게 둘 수도 있겠습니다. 뭐 이쪽으로 온다면 흙이 어딘가 받기는 그렇죠. 하겠죠. 뭐 붙인다든지 해서 받을 텐데, 근데 이제 이쪽 돌은 버리고요. 이쪽을 공격하러 오는 것이죠. 네. 이것은 유다 노리모토 구단이 또 즐겨 사용하던 수법입니다. 지금은 이제 소목이 돼 있죠. 아마도 이것을 지금 염두에 두지 않을까. 아마 이것도 비슷할 거예요. 이렇게 둔다고 해도 아마 이쪽으로 오는 마찬가지로? 걸로 작전을 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흙도 협공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먼저 두어갈 수는 없을까요? 근데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자, 보시면은 이쪽을, 그러니까 지금 소목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 수는 있겠습니다. 네. 예, 근데 화점인 경우에는 사실 이쪽을 좀 두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받아주기에는 좀 싱겁거든요. 아, 그래요. 예, 저는 이렇게 두고 받아주면 어깨를 짚어가 그것도 볼까라는. 분명한 작전입니다만. 가능은 하군요. 예, 가능한 작전인데 왠지 흑번으로 100번이 아니라 흑번에서 이렇게 초반에 이렇게 구자를 두는 거는 다음이 좀 부담스럽다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쪽으로 협공을 하는 것인데 어떤 형식으로든 그러면 백은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요. 이제 그것이 고민된 건 물론 흑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네. 예. 이런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어떻게 협공을 가느냐, 한 칸이냐, 두 칸이냐, 아니면
높낮이도 좀 있고요. 세 칸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고민하지 않을까. 아마 이렇게 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입구자를 두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소목이다 보니까 이제는 걸쳐갈 수도 있죠. 네. 어지러운 바둑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야마유타 구단이 이런 식의 바둑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아는 하는데 근래 그렇게 컨디션이 좋지는 못해요. 박정환 구단은 어떤가요? 박정환 구단이 아마 올라운드 만능형 아니겠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바둑을 다 잘 두기 때문에요. 예전에는 좀 전투력이 좀 약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평이 좀 있었는데요. 근래에는 그런 약점도 이제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예. 글쎄요, 참 어렵네요. 뭐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소목이란 말이에요. 예. 예, 화점이라면 아마 당연히 좀 이쪽으로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요. 또 걸쳐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여기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뭐 한 6가지가 나오는데요. 네. 그 중에서 또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걸쳐가는 것도 위도 있고요. 밑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을 좀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까 인공지능은 초반부터 좀 계산에 의한 네. 착수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입구자 두는 게 덤이 부담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뭐 감각상 그렇다는 거죠. 네. 예. 뭐 프로 기사들도 그런 계산을 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계산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너무 이건 뭐 아직 뭐 그림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네. 감각상 그것은 6집 반을 좀 부담하기에는 너무 안정적이지 않느냐. 경험에 예, 의한 걸까요? 그렇죠. 그런 것인데 글쎄요. 뭐 정수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박정환 구단이 아, 선택을 네, 했습니다. 이쪽으로 역시 걸쳤네요. 윗냐 아랫냐도 굉장히 어렵죠. 이것은 뭐 정답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요. 바둑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 한 칸이 무슨 차이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전혀 다른 네, 바둑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요. 위로 걸치면은 이제 흙이 둔 자리, 백이 붙여가는 게 이제 맥점이죠. 네. 뭐 맥점이라기보다는 정석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흙은 2가지가 있죠. 뒤로 두거나 뒤로 막느냐, 아니면 치 바꿔서 네. 이제 또 대사정석을 또 만드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도 고민이 될것 같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이쪽으로 맞기는 싫어요. 이렇게 뒀을 기본 때는 정석을 하면 100번으로 많이 나오는 것인데요. 이것은 흑백이 많이 바뀌어서 많이 나오는 정석이죠. 이런 형식으로 두고요. 이렇게 두는 것인데 네. 지금은 흑번으로 이렇게 사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좀 싱거워요. 네. 그러니까 이쪽은 흙이 이쪽으로 눌러가는 자세가 좋은 자세인데요. 이쪽과 연계해서 이쪽으로 이용하기는 좀 싫다는 거죠. 네. 이쪽으로 활용하기 좀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갔을 때는 이쪽으로 맞는 것보다는요, 이제 치받는 걸 생각을 해야죠. 이런 진행이 될 텐데요. 여기서 이제 뭐 밀어간다든지, 뭐 혹은 또 이쪽을 눌러서요. 지금 물어볼 수도 있네요. 보고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백이 모양이 어찌됐든 눌렸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또 뭐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뭐 진짜 이렇게 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그 협공을 하고 싶다고 해서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방지가 됐어요. 뭐 어느 정도 방비가 됐을 수도 있고 이 교환이 지금 득이냐 손해냐도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런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약간 극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네. 진행은 좀 피한 것 같습니다. 일단 밑으로 갔고요. 밑으로 밑으로 갔다는 가면- 거는 백이 응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쪽 방면을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쪽에 눌리는 게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공격이 왔을 때 뭐가 문제냐면 이쪽 모양도 아무래도 신경을 좀 쓰면서 공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쪽 모양을 보신다면요. 좀 연계가 되는데 문제는 여기 눌린다는 거죠. 네. 언제나 눌리기 때문에 모양을 좀 완성시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돌이 이제 이렇게 돼 있다면 좋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 자리를 눌리기 때문에 이렇게 두기가 좀 애매한 겁니다. 그래서 백도 이제 이쪽으로 우하 쪽 한 점을 왔습니다. 협공을 했네요. 예, 백도 이 자리를 눌러가고 싶은 것을 염두에 두면서 가는 건가요? 지금은 이제 흙이 뭔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눌러가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 모양이 사실 흙이 와 있기 때문에요. 네. 이쪽을 눌러서 여기의 모양을 키우겠다라는 그것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활용하기에는 좀 아까워요, 왠지.
이제 흙돌이 뭔가 이쪽으로 와줘서 자연스럽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네. 더군다나 돌이 여기로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쪽으로 활용을 해서 이걸 공격하기는 좀 아깝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온 것이죠. 이세돌 구단 하면은 뭐 다른 여러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초반에 다채로움도 한 가지 장점으로 꼽고 싶거든요. 사실은 그 예전에는 좀 그런 것 바둑도 많았고 네. 그렇지만 근래에는 사실 좀 연구가 활발히 되다 보니까 좀 정형화가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그것이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참 지금 최근만 하더라도 정형화된 정석들이 매일매일 쏟아졌는데 네. 그 아무래도 알파고가 그 온라인에서 대국했던 60판에 의해서 좀 다시 또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했죠. 그 60판은 다 봤습니다. 아, 다 보셨나요? 봤는데 정말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정도로 물론 제한 시간이 길었다면 제한 시간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3시간이 있었다면 좀 다르게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네. 생각도 해보는데요. 초익기상으로는 제 생각엔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좀 놀라움을 받으셨던 건가요? 그게 뭐 제한 시간이 정말 3시간짜리 바둑이었다면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알파고는 정말 제한 시간이 많은 바둑처럼 두더라고요. 실수가 없어요. 그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하고 둘 때는 좀 초읽기에 약점이 있다라는 네. 얘기가 있었다고 당시에는 하잖아요. 제한 시간을 1시간은 있어야 좀 좋은 바둑을 둘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뭐 20초 안에서 두기 때문에 네. 근데 보니까 20초도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아. 거의 뭐 10초 내에서 그러니까 뭐 이제 초익기로는 인간이 이제 이기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최소한. 네. 예. 또 정말 아자왕이 대리 착수를 했다고 하니까 그 착수 옮겨 찍는 시간만 하더라도 그 몇 초 빼면은 정말 10초 안쪽일 수가 예, 있겠네요, 선택이. 물론 그거는 사이버니까 인터넷 공간이기 때문에 그건 없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굉장한 발전을 이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이쪽으로 왔죠. 같이 역공을 해갔죠. 예. 뭐 백으로서는 뭐 일감인데요. 네. 예, 일감인데 생각하는 거는 여기서는 아마 요걸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돌이 붙여가는 게 영향력이 좀 더 있을 그렇죠. 것 같기는 가령 한데요. 흙이 손을 뺀다면 이렇게 제압을 한다면 너무 모양이 좋지 않습니까? 깔끔한 건가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 모양과 이렇게 돼 있는 모양. 확실히 이건 뭐 제압이 돼 있는 거고요. 네. 이거는 뭐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백 모양이 그렇게 좋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모양과는 틀리죠. 그러니까 붙이면은 흙도 움직여야 되는 거죠. 바로요. 예,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두 가지가 있겠죠. 젖히는 것이냐, 아니면 끼우는 것이냐. 이건 좀 어렵습니다. 네. 일단 뭔가 느낌상은 끼우고 싶은데요. 예. 지금 그래서 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일단 뭐 기본은 이건데요. 뭐 또 그렇다면은 뭐 이런 정도로 와서 네. 두지 않을까. 백도 하나 받아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너무 좋은 자리죠. 이렇게 진행된다고 한다면 글쎄요, 뭐 너무 극초반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누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예. 이 선택에 있어서 기자들이 계속 고민을 해갑니다. 자, 초반 바로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지금부터 이제 차근차근 선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각 시간이 각자 3시간이기 때문에 초반에 더디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는 월드바둑 챔피언십 잠시 후에 다시 또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드바둑 챔피언십 1라운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박정환 구단은 일본의 이야마 유타 구단과 대국을 펼치고요. 중국의 미위팅 구단이 현재 딥젠고와 대국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 참 그 인터뷰할 때 그 모습과는 너무 또 상반된 또 집중하는 모습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기사들이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평소에는 잘 웃다가도 대국만 하면 돌변을 하거든요. 두 기사 모두 의자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상다리를 하고 있어요. 이 야마유타 아무래도 일본 칠대 기자는 다 의자라기보다는 그냥 좀 타다미 형태의 소프트기 때문에 익숙할 텐데 박종환 구단도 예. 책상다리를 좀 선호하나요? 자, 일본 오사카에서 현재 대국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원 생중계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야마 유타 구단이 입구자를 선택을 했어요. 아, 그렇네요. 글자를 선택을 했고요. 역시 뭐 받아주다. 예상대로 돕는데 네. 이제 보통 붙이는 것이 보통의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석 형태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이쪽 입구자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역시 네, 이 예. 자리 맞기 싫었을까요? 그 자리를 만든다기보다는요, 붙일 때는 뭔가 이제 공격을 당하는 게 좀 싫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형태로 공격을 하는 게 싫었는지는 저도 판단. 이렇게 눌러가는 것은요, 네. 사실은 미리 먼저 갔다고 해도 눌리는 거였거든요. 아, 그렇네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무서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받아주면은 뭐 충분하기 때문에요. 이 그림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쪽을 뭔가 와서 공격당하는 게 싫었다는데 사실 좀 어렵네요. 어떤 형식이 싫었는지는 좀 어렵습니다. 공격을 간다면 협공일 것 같거든요. 이제 뭐 이런 식의 협공이야 입구자를 가면은 그렇게 공격당한다고 보면 좀 어렵거든요. 네. 또 정석 형태는 이것인데 지금은 좀 중복 형태이기 때문에 흙은 이렇게 두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쪽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보통은 좀 무리라고 해서 이런 진행은 좀 피하는 편인데요. 네. 모르겠어요. 근래에는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보통은 잘 사용하지 않는 수법인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칸이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이것은 역시 붙여가지고요. 이렇게 진행이 될까요? 이것도 정석이죠. 근데 이것은 역시 눌러가는 것과 엇비슷합니다. 네. 이것 또한 백이 그렇게 겁나지 않아요. 하나 더 밀고요. 한 칸을 띄는 것까지가 정석의 형태인데 이것은 뭐 물론 툭도 들 수 있겠습니다. 백이 그렇게 뭐 무서울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런 식으로 오는 것이 이것도 뭐 비슷하죠. 위로 가서 붙일 때 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미는 건 똑같습니다만 글쎄요. 이것 또한 뭐 그다지 이 모양을 또 자연스럽게 지우고 있기 때문에요. 글쎄요. 저 같으면 일단 뭐 그럴 것 같은데 이제 이야마 유타 구단의 생각은 이쪽을 지금 당장 안 두더라도 특별한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돌이 오면서요 이제 뭐 들어가거나 뭐 가볍게 눌러간다고 하더라도 이 모양은 뭐 사실상 견제가 확실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도 받지 않은 거군요. 자, 이제 좀 이제 이쪽을 어떻게 두어 가느냐. 뭐 지금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쪽을 먼저 공격을 할 수 있겠죠. 언젠가는 뭔가 흙이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네. 실전에 나를 짜기는 했는데 나를 자르고 왔나요? 바로 이제 움직였습니다. 이제 안 뒀기 때문에요. 사실 바로 움직이고 싶은 것이 뭐 심리죠. 백은 뭐 글쎄요. 이 수분이 안 보이는데요. 귀는 네. 절대적으로 둬야 지금 하는 건가요? 이렇게 흙이 달렸을 때는요. 집으로도 큽니다만 안형이요. 백도 아닌 백의 안형이 없어지고요. 흙의 안형은 거의 뭐 완생 형태가 되죠. 그리고요. 이 돌도요. 밑으로 와 있으면야 뭐 달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괜찮습니다. 네. 좀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모양은 굉장히 좋은 모양입니다. 들어갈 수가 예. 없으니까요. 예. 굉장히 나를자로 굉장히 이상적인 모양을 갖추고 있죠. 백 모양은 뭐 곤마고요. 네. 그래서 이 자리는 뭐 두지 않을까 생각을 드는데요. 네. 역시 빠르게 두어가네요. 역시 둔 것 같습니다. 네. 예, 두고 넣는 고 예. 한 번 더 받아야 하는군요. 이제 보통은 이렇게 넣는 것인데요. 그래서 받아두는 것인데 약간 싱겁거든요. 그래서 조금 뭔가 다른 수법을 좀 생각은
아직은 해봄직해요. 만약에 이세돌 구단이라면은 일단 물론 붙이기 전에 생각을 해야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이게 늘어주는 게 왜 싫으냐면요. 네. 이 돌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이제 어찌됐든 가령 흙이 벌렸을 때요. 이쪽이 비었지 않습니까? 아, 뒷문을 보는 게 뒷문을 낫군요. 보는데요. 지금 이걸 해서 이거 뒷문 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공격이 좀 되지 않을까요? 요거 때문에 공격이 된다. 물론 도움은 되지만 네.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진 않기 때문에요. 아, 그래서 천상하고 싶지 않을 수도 그러니까 있군요. 그 자신의 모양만 지킨다는 그런 일석일조의 의미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수법을 생각을 하지 않을까, 뭔가 네. 이쪽을 붙여간다든지, 타이트하게. 예, 뭔가 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글쎄요, 이거 뭐 노타임으로 아래로 빠져가기는 했는데 빠져갔나요? 예. 그러니까 특별한 수가 보이진 않더라라는 얘기겠죠. 네. 이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악수거든요. 일단 젖혔을 때요. 이쪽 모양이 아무래도 단단해지지 않습니까? 늘었을 때는 또 이 늘어가는 것이 특급수 모양이죠. 왜냐하면 여기를 찝어가는 것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받아야 하는군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끊어가야 되는데 네. 하여튼 굉장히 복잡해요. 뭐 이쪽 뭐 찝어가는 수법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니 저는 근데 이제 뭐 이런 수법을 생각하나 뭐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네. 가장 쉽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겠네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야마 유타구나는 생각일 겁니다. 덤이 예. 여유가 지금 있다는 걸까요? 보시면은 어찌됐든 흙이 여기서 손을 빼긴 좀 어렵거든요. 이 모양에서 뭔가를 하나 두어야 된다고 봤을 때 흙이 어찌됐든 간에 이쪽을 뭔가 둘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판이 그러면은 뭔가 모양이 아니고 좀 갈라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덤이 좀 기분 좋다, 덤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백 입장에서는 모양 바둑보다는 좀 이렇게 그렇죠. 나뉘어서 짜는 게 더 좋군요. 일단 한세 값어치가 좀 줄어든 의미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 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그렇게 짜는 바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물론 이렇게 쳤을 때 이렇게 대각선으로 두는 바둑도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빈도수가 낮죠. 아,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런 거였군요. 예. 그래서 야마유타가 지금 바로 빠질 수 있었던 이유가 좀 판을 전체적으로 그렇죠.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할 볼 수가 수 있겠습니다. 있겠네요. 왜냐면 이야마토 구단 뭐 일본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된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좀 빠른 시간에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은 감각상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주위 기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야마유타 구단 그 일본 바둑의 스타일과 한국 바둑의 스타일, 중국 바둑의 스타일이 다 각자 그럼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야마토 구단이 일본 그 정통적인 일본 바둑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분명히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중국과 한국 그런 장점들을 좀 흡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그래도 정말 세계 대회를 출전하고 한다면 랭킹 10위가 거의 뭐 손가락 안에 꼽히는 한 손가락까지 몰라도 두 손을 다 쓴다면 들어오는 그런 선수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실제로 진짜 이야마유타 구단이 우리 한국에 오면 랭킹이 몇 위 정도 될까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 많거든요. 참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요. 제한 시간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한국은 이제 초속기 시합이 많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좀 한두 시간짜리, 최 1시간짜리 정도는 주어져야 좀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래도 이야마유타 구단 보니까 2013년도에 TV 바둑 아시아 선수권 대회 속기 대회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여기서 박정환 구단에게 결승에서 이기면서 우승했어요. 예. 참 약간 뭐랄까 이변이었다. 일본 쪽에서야 그렇게 생각을 안 했겠습니다만은 한국이나 중국 쪽 입장에서는 좀 이변이었다. 이변이 일어났다. 이렇게 좀 평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원체 꼭 그런 다른 일본 기사들과는 좀 틀리긴 틀려요. 확실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야마 유타 구단이 뭐 7대 기전 그렇죠. 뭐 우승도 차지하고 그럴 수가 있었던 거겠죠. 보니까 2002년도에 입단해서 3년 만에 국내 대회 타이틀을 획득했어요. 최연소 대단합니다. 기록이네요. 참 그 당시에 이야마 유타 구단을 봤을 때는 참 자신감이라는 게 엄청나게 느껴졌거든요. 근래 저번 2월 달에 이제 이야마 유타 구단을 봤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느낌이 그런 자신감이 조금 약간 느껴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컨디션이 그렇게 좋다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작년에 석권을 했기 때문에 전관왕을 더 자신감이 붙었을 줄 알았는데. 그 이제 개인적인 사정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자, 다음 수가 참 재밌는데요. 박정환 구단과 저도 이야마 사실 유타 구단. 요거 아까 이걸 좀 말씀 먼저 드렸어야 됐는데 이게 일감 저도 둔다면 이제 이렇게 뒀을 것 같은데요. 이 자리가 일감이군요. 이제 보시면은요, 이거를 그냥 손을 빼긴 좀 그래요. 근데 또 여기를 두기도 마땅치가 않고요. 두면은 또 발이 좀 너무 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도를 공격하면서 이도를 좀 보완을 하는 거죠. 네. 그런 거고 이 자리가 오면서 당연히 뭐 이돌도 강해졌겠습니다. 이돌이 굉장히 약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석 한 3조 정도의 의미를 갖추고 있는 거죠. 세 가지 한 의미를 뭐 부여할 세네 수가 가지? 있고 네 가지까지도 할 수 있나요? 그렇죠. 이돌도 강해지고 이돌도 약해지고요. 당연히 이돌을 공격하는 의미와 이돌을 수비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아, 그렇네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를 갖추는 수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뭔가 없었을까. 사실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뭐 좀 뭐가 정수다 이렇게 가긴 했는데 굉장히 안정적인 수법입니다. 네. 예.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다른 수는 없었는지. 예. 생각 시간도 기니까요. 그렇죠. 조금 시간을 쓰고 이게 좀 충분하다고 보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만, 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일본 바둑의 전통적인 스타일이긴 하죠. 이런 안정적으로, 좀 예. 수비적인 예, 수비요. 안정적으로 일단. 진짜 최근에 바둑 보면 초반부터 뭐 투닥투닥하는 치열한 바둑들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이런 수법들이 좀 예전에는 사실 이런 수법들이 조금 드물었던 것 같은데 근래는 뭐 이제 거의 일감으로 떠오르는 그런 수법이 되었습니다. 네. 자, 이번 월드바둑 챔피언십이 각자 3시간의 1분 졸기 5회가 주어지는 대회인데 지금도 박정환 구단이 잠시 자리를 일어섭니다. 이 대회가 중간에 점심시간이 없어요. 예. 아무래도 인간과 인간끼리 대결이면 뭐 좀 시간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인공지능이 꼈지 않습니까? 네. 인공지능이야 뭐 그런 시간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그걸 고려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작년에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 그 바둑 보니까 알파고는 한 1분에서 1분 30초 안에 무조건 착수를 네.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세팅이 돼 있는 거죠. 딥젠고도 되어 있겠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왠지 그 속도에 맞춰서 좀 바둑을 둬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근데 물론 박정환 구단이 지금 대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사실 또 관심이 가는 판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옆에서 예, 대국이 예. 되고 있죠. 그것도 사실 좀 궁금한데요. 저는 지금 착수를 누가 할지도 궁금하고 예. 또 포석에 항상 관심을 그렇죠. 갖다 보니까 예. 어떤 작전을 들고 나왔을지도 궁금합니다. 자, 일단 박정환 구단이 잠시 자리를 비웠고요. 방금 이제 딥젠고와 알파고에 대해서 조금 비교를 해봤던 것 같은데 자료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알파고와 딥젠고. 알파고는 영국 구글 딥마인드에서 개발을 했고요. 딥젠고는 일본 IT 업체 드왕고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 시기가 2년 차이가 나요. 예. 근데 이제 알다시피 딥젠고는 젠의 업그레이드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꼭 2016년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네. 알파고와 딥젠고 이 성능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자, 중앙 처리 장치 CPU죠. CPU가 1920개. 예. 자, 그래픽 처리 장치 GPU가 280개입니다. 반면 딥젠고는 예. CPU 2개, GPU 4개. 뭐
이거 몇 배 차이라고 뭐 굳이 설명하기도 좀 어려울 만큼 네. 차이가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과 그 컴퓨터, 인공지능의 어떻게 보면 좀 공정한 그런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딥젠고가 이런 성능으로 이제 인간을 넘어선다면 오히려 그게 더 무섭다라는 생각마저 주거든요. 2015년에 이제 선택을 했고요. 네. 이 스타일을 비교를 해보자면 알파고는 만능형, 딥젠고는 유연한 전투형이라고 되어 있네요. 전투형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인공지능이 사실 저는 굉장히 딱딱할 줄 알았는데 전체적으로 유연하더라고요. 인간보다 좀 더 유연합니다. 그래서 뭐 유연한 전투형이라고 그냥 전투형이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알파고는 지금 약점이 없기 때문에요. 그냥 만능형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딥젠고 개발자 가토 히데키가 약간 그 개발자의 성향이 좀 들어가 있는 걸로 인해서 스타일이 좀 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알파고는 그러니까 유리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기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가령 뭐 잡을 수 있는 돌도 굳이 안 잡죠. 그냥 안 잡고 혹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선의 수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는 수를 찾는 거죠. 아마 딥젠고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최근 이 온라인에 바둑을 뒀던 걸 보면 알파고는 아직까지 약점이 없다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근데 저는 그것이 약점이라고 봅니다. 알파고의 약점은 어찌됐든 유리할 때는 조금씩 물러나는 게 보이거든요. 아, 그래서 좀 최선의 수를 찾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있어요. 예. 예. 직접 대국을 해보셨기 때문에 더 그렇게 와닿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것도 그겁니다만 일단 개발 자체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데미스 아사비스죠. 그렇게 개발을 했다.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네. 했고요. 반면 딥젠고는 약점이 좀 여러 군데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네. 초반에는 강하다고 인공지능이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제 지금 이렇게 보면요. 예. 정석에서 몇 차례 오류 발생이다. 그러니까 초반이 아니라 정석이죠. 그러니까 사활과 비슷한 겁니다. 그렇죠? 아, 그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한 3가지 정도의 오류가 나왔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한 가지는 보완이 되고 사라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중반에는 당연히 오류가 아니라 뭐 실수가 없으면 인간이 이길 수가 없는 거고요. 네. 후반 끝내기가 재밌는 거죠. 이건 사활과 뭐 정석과는 좀 또 틀린 분야이기 네. 때문에 사실 후반 끝내기는 잘할 것 같은데 좀 약점을 노출시켰습니다. 네, 오히려 미세할 때 기계가 더 초조함을 느끼는 걸 느낀 기사가 있다고 해요. 자, 알파고와 딥젠고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주말이었죠. 네. 인공지능 대회가 열렸는데 물론 알파고는 참가를 하지 않았고요. 그동안 한 20개의 인공지능들이 참가를 했는데 이번에는 30개가 넘는 인공지능들이 네. 참가를 했다고 해요. 딥러닝 기술이 또 이렇게 대중화가 되면서 조금 더 참가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중국 그 텐센트죠? 싱텐이라고 하나요? 네, 뭐 싱텐이라고도 하고 절에 죄이 뭐 많은 이름들이 있던데요. 같은 이제 회사의 인공지능이고요. 중국에서 하여튼간 1위를 차지했어요. 딥젠고에게 승리를 거뒀네요. 지금 사실상 뭐 둘이 뭐 양강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죠. 그렇습니다. 네. 뭐 토너먼트에서 아쉽게도 돌바람 8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인공지능은 중국 파이나트를 만나면서 아직 탈락을 했어요. 뭐 딥러닝 기술이 적용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좀 아쉽긴 하네요. 네. 자, 파이나트가 인공지능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고요. 딥젠고가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바둑도 치열했다고 하는데 역시 딥젠고의 약점인 좀 사활인 부분에 있어서 또 버그성을 보여주면서 패배를 했다고 하네요. 역시 이번 월드바둑 챔피언십은 이번에 출전한 일본의 딥젠고가 어떤 바둑을 보여주는지가 관심사일 것 같은데요. 현재 중국의 미위팅 구단과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대국 함께 보고 오시죠. 아, 개발자 가토 히데키가 아닙니다. 누군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아마
프로 지망생 혹은 프로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 일본에요. 예. 아, 이 모습 정말 익숙합니다. 벌써 1년이 지났나 놀랄 정도로. 자, 자, 이번에는 새로운 인공지능이 100번이군요. 딥젠고의 100번입니다. 자, 초반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리고 최근에 온라인에서 나왔던 그 딥젠고 그 버전일지 업그레이드 버전일지. 저는 사실 중반전, 후반전 뭐 이런 거보다는 초반이 가장 궁금합니다. 네. 자, 뭐 워낙 익숙한 포진이죠. 그리고 미위팀 구단이 어떤 초반을 준비했을지도 궁금해요. 어제 저녁에 대진 추첨을 예, 그렇습니다. 하고 또 뭐 돌가리기도 바로 뭐 현장에서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뭐 준비를 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박정환 구단 보니까 딥젠고가 그 타이점에서 뒀던 1600판이 넘는 대국들을 거의 다 봤다고 해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예. 것 같은데 그래도 패턴 분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참 재밌는 게요. 뭐 단순한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마우스가 지금 나를 잘랐지 않습니까?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한 칸 위로 둔 바둑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딥젠고 알파고의 지금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한 줄 차이인데 이게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네. 예. 알파고는 한 칸 위로 두는 한 칸 뭐라 그래야죠? 높은 예. 걸침, 걸- 한 칸 걸침이라고 해야 할까요? 걸침은 아니고요. 구침. 구침이죠. 아, 예. 예, 한 칸 구침을 선택했고요. 지금 나를자 구침을 선택했어요. 네. 여기 차이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때 바둑에서는요. 이렇게 두고요. 백이 같이 나를자를 뒀던 바둑이 있습니다. 그리고 흙은 이제 위로 두고요. 이렇게 마우스가 익숙치가 않아가지고요. 자,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 바둑이 있었는데 네. 물론 알파고의 승리였습니다. 그다음에 흙이 이렇게 두었고요. 백이 이제 알파고죠. 알파고가 이렇게 왔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 바둑이 있었는데요. 이제 정말 속기는 인간이 이기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알파고는 거의 실수가 없습니다만은 초반에 이제 붙여갔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이름 기억이 안 납니다. 한국 기사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붙였는데 이게 제한 시간이 많은 바둑이었으면 아마 이렇게 두진 않았을 겁니다. 조금 싸우는 방법을 아니요. 찾아봤을까요? 이것은 지금 길이상도 안 맞고요. 좀 뭐랄까 수법 자체가 백이 이제 늘어갔을 때 실전 진행입니다. 네. 그렇게 좋은 모양이 아니거든요. 음. 이제 초구를 치고 이렇게 젖혀서 이렇게 들어가서 두었습니다만은 이것이 왜 길이에 맞지 않냐면요. 보시면은요. 돌이 가령 흙돌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다고 치면 어쨌든 집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 돌이 없죠, 당연히. 뒷문이 열렸어요. 뒷문이 열렸는데 지금 집을 짓자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쪽 모양은 다 깨지지 않습니까? 네. 지금 벌린 모양은 다 깨지는 거죠. 모양을 키워놨는데 이건 예, 길이상 맞지 않고 모양도 너무 좋지가 않고요. 이쪽이 너무 빠고가는 것도 선수고요. 실전은 백이 밀어갔었는지 띄었는지는 밀어갔었던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아마 이런 모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띄는 모양으로. 그러니까 결국 끊는 거를 노리겠다는 겁니다. 약점도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한 시간이 많은 바둑이었으면 이렇게 두지 않았을 거고요. 네. 클리어를 하고요. 이쪽 모양만 보자면은 이게 마우스가 좀 어렵네요. 컨트롤하기가. 자, 크기 또 여기 있는 거고요. 백 모양은 좀 틀립니다. 이제 이렇게 두는 것이 아무래도 정수였겠죠. 뭐 가장 쉬운 수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약한 돌에 붙이지 말라라는 격언도 있잖아요. 예. 아마 제한 시간이 어느 정도만 있었으면 아마 이렇게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초읽기 바둑은 이제 알파고는 실수가 없는데 네. 좀 드문데 인간은 아무래도 실수가 많거든요.
인간은 시간이 많은 대국에서도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물론 알파고도 실수는 있죠. 네. 근데 아무래도 인간보다는 초입계 바둑이 더 강하더라. 그런데 딥젠고는 좌하를 날일자로 굳혔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큰 모양을 좀 견제를 했죠.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인공지능끼리 대결에 있어서 뭐 중국 그 텐센트의 인공지능 성능의 공개는 안 돼 있지만 딥러닝이 적용이 된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같은 딥러닝이 적용된 인공지능끼리 대결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마 개발도 비슷하게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텐센트가 약간 더 빨리 들어갔을까요? 아, 그럴 수도 있을까요? 뭐 정확하게 이제 공개를 해주지 않으니까 좀 답답한 마음도 있는데요. 근데 그 바둑을 봤더니 두 인공지능이 뒀을 때 120수까지는 50%의 승률이 나왔다고 해요. 뭔가 디테일한 부분에서 네. 예, 텐센트가 이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조금의 실수를 보인다면 이제 승률 차이가 조금씩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뭐 한수만, 뭐 한 집만 실수를 해도 인공지능끼리 대결에서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진행은요, 지금 백이 위로 밀었죠. 그것은 인공지능이 아니라 뭐 인간끼리 실전에서 많이 나왔던 모양인 게 이게 나를자라고 하면요, 이렇게 밀질 않습니다. 위로 밀질 않아요. 봤나요? 그렇죠. 밑으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금은 눈목자죠. 그러니까 이쪽 모양이 좀 약하다라는 의미에서 이쪽을 위로 밀어가는 겁니다. 다음 수가 좀 궁금한데요. 네. 아직까지는 그 좌상의 눈목자 고침이 어떻게 해야 약해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화점에 붙이고요. 뭐 그런 또 젖힘 밑으로 젖힌다면 끊고요. 뭐 단순하죠. 가장 단순하게 이런 데를 붙이고요. 물론 지금 당장 두지는 네. 않을 것 같. 뭐 당장 둘 수도 있죠. 뒤로 예. 받으면 그 끊어서 예. 물론 뭐 어느 걸 잡자는 게 아니고 이 한 점 잡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활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예. 이것은 근데 뭐 바둑에서도 나왔던 기억이 뭐 그런 모양이 나왔던 것도 바둑이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당장 붙여가는 건 조금 어렵다 생각을 하고요. 받았습니다. 자, 뭐 미위팅 구단도 공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인터넷에서 3번 대국을 한 거를 제가 찾아냈습니다. 워낙 유명 아이디어가지고 확인을 해봤는데요. 세 판 둬서 2승 1패기는 한데 마지막 대국을 패했더라고요. 그것도 속기전이기 때문에 예. 그것은 속기 바둑이기 때문에 이거 뭔가 그 데이터는 좀 의미가 좀 약하지 않나. 자, 어떻게 보면 무난하네요. 초반이 아주 무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 정말 큰 모양에 있어서 저 어깨 짚는 수법. 이번에도 5선이에요. 보시면은 이게 원래는요, 이렇게 밑으로 가 있을 때 어깨를 짚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위로 갔을 때도 어깨를 짚는, 지금 알파고도 많이 보여준 수법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초반에. 예. 참 어떻게 보면 인간보다 더 바둑판을 넓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또 인간은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인공지능은 뭐 그런 것이 없죠. 그래도 바둑이 그 박정훈 구단 바둑보다는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딥젠고가 또 어떤 한 1분 정도 생각하고 두는 뭐 그런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딥젠고도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을까요? 아무래도 3시간 안에 바둑을 거의 둬야 된다라는 식으로 아마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초읽기까지 가지 않는다라는 아마 그런 형식으로 돼 있을 겁니다. 예. 예, 중국의 미위팅 구단은 현재 중국 랭킹 2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 96년생에 2013년도 세계 바둑 대회 네. 몽베카페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가 구리 있습니다. 구단을 상대로 3대1로 승리를 거두 첫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그때 당시에도.
뭐 구리 구단 하면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또 이세돌 구단의 라이벌로 알려져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저도 구리 구단을 좀 응원을 했었는데요. 결과는 미팅 구단의 승리로. 이 미위팀 구단은 어떤 바둑이라고 봐야 되죠? 굉장히 수익기가 강한 바둑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뭔가 안 될 것 같은 것도 수익기로 이겨내요. 예, 정말 수익기 능력만큼은 정말 대단한 기사입니다. 네. 특히 또 이세돌 구단에게 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최정상 기사끼리 만나면 모두가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정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근데 문제는 초반이나 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씩 약점을 드러내거든요. 초반이요. 예, 중국 기사들이 초반이 강한 줄 알았는데 조금 손도 빠르고요. 미팅 네. 손도 빠르고. 경솔한 부분도 있다고 해야 할까요? 예. 자, 보시면 지금 그냥 넘겨줘 버렸죠? 네. 넘겨줬는데 지금은 흑돌이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요. 이걸 이쪽으로 젖혀서 흑돌을 이렇게 좀 연결을 막는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이쪽 귀는 백이 이어야 되는데 흑은 뭐 이어져 있겠죠. 그 나를 가면 사는 건 뭐 쉽지 않습니까? 네. 그럼 오히려 백돌만 얇아진다는 거죠. 그 때문에 막는 것은 뭐 좋지가 않고요. 그리고 아까 그 5선을 짚었을 때 네. 보통 이 모양은 그 4선 짚어갔을 때 이 형태 자주 네. 나오잖아요. 지금도 그냥 똑같이 두어 가네요. 뭐 보통 잘 안 뜨는데요. 뭐 인공지능들은 많이 두지 않습니까? 네. 알파고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막는 것도 재밌어요. 예, 지금 마우스가 좀 어렵네요. 막는 그럼 자리라면 막는 뒤로 보통은 그냥 두거든요. 그냥 이 예. 교환을 하질 않습니다. 이 막는 교환을 하지 않고 지금 이 교환을 하지 않고 그냥 가는데 뭐가 싫었을까? 그러니까 제 생각은 어차피 이 자리는 막아갈 수 없다 판단하고 아예 그냥 교환을 해버린 것 같습니다. 어차피 막는 형태는 나오지 않는다. 네. 인간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간에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류를 하죠. 그렇지만 인공지능은 보류하는 경우는 좀 아끼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아요. 약간의 공통점을 또 찾아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결정을 지어두고 난 이후에 계속 전개를 하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 좀 일본 바둑을 보는 그런 예. 느낌도 좀 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이렇게 어깨 짚어가는 바둑은 사실 근래 인공지능이 많이 보여주었죠. 저 모양이 섞여지는 거는. 자, 이렇게 짜여져서 그게 나쁘다고 하면 참 어려운데요. 보통은 이 정도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네. 인공지능이 참 재밌는 게 이렇게 가도 균형이 맞아요. 보시면은 언제나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젖혔지 않습니까? 이 젖히는 걸 노리고 지금 이거 어깨를 짚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역시 이 자리는 엄청나게 큰 자리 아닙니까? 흑백 간의 뭐 마지막 큰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맛보기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두면 지금처럼 젖혀서 두면은 내가 좀 유리한 싸움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또 딥젠고가 사활은 약하지만 공격을 해가는 능력은 정말 대단하다고 하던데요. 정말 끈끈하게 정말 괴롭게. 네. 예. 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좀 공격을 해오는 건가요? 공격하는 수법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아, 자 지금도 딥젠고가 미위팀 구단의 중앙을 공격해갑니다. 어떤 식으로 또 공격을 해갈지도 궁금한데요. 자, 이 바둑은 중앙전으로 벌어질 것 같네요. 딥젠고와 중국의 미위팀 구단의 대결입니다.